안녕하세요. 리서치 헬퍼 박 대표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사업, 이 스마트 상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어떤 사업인지 검색하고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 스마트 상점이라고 검색하면 요 이제 광고 지나서 이 이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이 소상공인 마당에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업 뜨죠. 뭐 팝업 창도 이렇게 뜨는데 4월 1일부터 15일 월요일 저녁 6시까지 접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카드 12개월 무이자 할부로 가능한 기업들을 이렇게 나타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 한번 나중에 우리가 민간부담금 납부하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 하나카드 무이자로 나눠서 낼 수 있다는 점, 그 외에 제휴카드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카드만 가능하다는 거 꼭 참고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마트 상점, 이 과연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드릴 건데, 먼저 우리가 이제 여기 사이트에 보시면, 네, 여기 알림 참여 마당 요거 봐주시면 공지사항에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 소상공인 모집 안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되는데 벌써 조회수가 9,500개 정도 되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보고 신청합니다. 그래서 꼭 올해 이 사업을 신청해 하셔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이 모집 공고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모집 공고 보면 이 스마트 상점이 뭔지 여기 설명되어 있고 나중에 신청 방법까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가 키오스크, 뭐 테이블 오더, 서빙 로봇 뭐 이런 거 이제 가게나 식당 가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직접 이 점주나 대표님, 사장님들이 이런 것들 도입해서 쓰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얼마 지원해 주냐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5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그리고 이제 이 로봇 분야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거. 요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사이트에서 접수하기만 하면 됩니다. 뭐 사업계획서 어떻게 써야 되는데요? 사업계획서 필요 없어요. 사업계획서 작성하지 않고 여기 인터넷에서 클릭만 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신청하는 방법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상점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 도입할 때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15일 월요일 저녁 6시까지니까 꼭 이번 이 14일 일요일까지 접수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접수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일반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어요. 일반형은 이제 요런 내용들로 50%만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제외한 기술들은 최대 70%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 지원 금액 최대 500만 원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거, 지원 규모는 5,200개, 전국적으로 5,200개 사업장에 이런 기술들을 도입해 준다는 거죠. 작년에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셨고 또 이런 도입을 못했던 기업들이 이 사업을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업 소개해 드릴 테니까 꼭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기술 현황, 여기 기술 공급 기업의 기업 현황 또는 기술 현황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더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릴 건데 그냥 우리가 쇼핑몰에 들어가서 쇼핑하듯이 기술 보고 어떤 이런 비용들로 발생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공고문 안내해 드릴 거고 그 이후에 이 기술 현황 보는 것들 제가 설명드릴 거고 그 이후에 접수하는 방법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일반형, 미래형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테이블 오더, 키오스크, 사이니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대 50%까지만 지원해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내용들로 신청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내 돈 주고 사면 그 금액 다 주고 사는 거지만 정부에서 이 50%까지 지원해 준다라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약계층에게는 네, 국비로 80%까지 지원해 줍니다. 우리가 공고문에 70%까지만 해준다고 돼 있었는데 간이과세자나 1인 사업장, 장애인 기업은 일단 80%까지 지원해 주니까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민간부담금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민간부담금 20%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부담 30% 납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된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게 되면 나중에 이제 세금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는 또 돌려받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받는 형태가 돼서 정부 지원 사업은 부가가치세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로 다이어그램으로 잘 나타내 있죠. 국비가 350만 원 지원해 준다면 자부담이 이렇게 150만 원이고 부가가치세 50만 원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국비가 지원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야 될 돈 자부담 150만 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50만 원 이렇게 내고 나면 우리가 요 전체 금액으로 우리는 이제 서비스, 제품 이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 자부담 납부하는 거 아까 얘기했던 이 제휴카드 하나은행에서 할부로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 발급이 가능한 사람들이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좌이체 하는 거는 그냥 일시납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금액, 우리가 민간부담금 납부해야 될 금액을 그대로 납부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부분, 만약에 내가 대표라면 이 대표가 그쪽 업체에다가 이체를 해주면 되는데, 우리 가족 명의의 다른 통장에서 이렇게 이체해 준다. 이래 되면 혼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이체해 주시고 그 관련된 이체 확인증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부담 계산하는 거는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자부담 금액과 부가가치세 요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이렇게 예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하는 방법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한번 같이 볼 건데 대부분 온라인으로 작성 서류들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작성하고 바로 제출하면 되고 필수 서류 요거 소상공인 확인서 요거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이거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 여기 들어가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으면 요거 지원 사업은 못 받죠. 또 이 소상공인 확인서가 있으면 요것만 지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판판대로나 다른 지원 사업을 받을 때 이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요 간이가세자 되어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1인 사업장은 건강보험 자격투실 확인서,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기업 확인서나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인간부담금이 20%로, 10% 줄어서 되게 됩니다. 이 지원 제외 조건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 뭐 업종이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지원, 지난번에 받았던 기업은 또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급 보증 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이 만약에 선정되고 나면, 우리가 이거 잘 도입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거에 대해서 지급 보증 보험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선정되고 난 이후에 하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급보증보험은 이제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안내를 해 줄 거라고 보고요. 권역별로 이제 전문기관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번호로 전화하시면 내가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각 전문기관으로 연결해서 상담을 해 드릴 겁니다.
선정되는 과정에서 이 서류 평가가 있는데 이 서류 평가는 여기 있는 세 가지 항목들 요거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적는 방법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전체적인 일정은 이게 평가하고 나면 이제 소상공인하고 내가 신청했던 그 우리 장바구니에 담아놨던 공급 기업을 도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신청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이 지급보증보험 아까 얘기했죠. 이거 이제 보험료 발생합니다. 보험료가 아마 그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하진 않을 건데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될 기간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참고해 주시고 이때 만약에 내가 장사가 잘 안 돼서 폐업하겠다. 그러면 이제 폐업하실 때 여기다 얘기해야 됩니다. 얘기하고 지원금을 반납하거나 아니면 인수인계 해줘가지고 이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데 임의로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전담기관에다가 꼭 얘기하고 거기에서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그러면 이전하면 타인한테 이전하면 되네요 라고 하지만 실제 그 관계나 아니면 그 과정들이 명확하게 이 상황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전담기관한테 설명하고 그다음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기간 동안 꼭 요거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걸 중간에 뭐 팔았다던가 아니면 당근에 올렸다던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면 또 나중에 이제 뭐 조치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원금도 환수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이 부정행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제 보조금 불법으로 지원받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예, 이런 문제점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거, 그리고 이 다음에 다른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지원 자격 조건에 제외 조건들이 있었죠. 이런 부정행위를 했던 사람들, 다시 지원받기 어렵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많이 하는 거, 페이백. 일단 요거 저희가 우리 기술 거 도입해 주면 민간 부담금 돌려줄게. 그 다음에 부가세 돌려줄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진행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가 되는 행위들 웬만하면 하지 말아 주시고요. 하시는 경우, 그 다음에 이게 걸리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피해 또는 그거에 대한 대가는 이제 대표님들이 다 지게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 줘야 될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리 신청. 그냥, 우리가 이제 공급 기업에서, 그냥 이거 우리 명의만 빌려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다 할게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 웬만하면, 또, 이것도 똑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항목들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컨설턴트나 아니면 이제 이런 사업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제 신청하는 정보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거나 하는 방법을 지도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이제 어떤 기업 거를 쓰라, 어떤 기업게 좋다라는 얘기들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도와드리지 요거에 대해서 어느 기업 걸 써야 됩니다라고 안내해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이런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사실 참 지역마다 이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각 5개 지역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주는 자부담을 더 지원해주는 형태가 있으니까 꼭 여기 지자체에다가 문의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거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추진 절차인데요. 요거 그냥 한번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우리가 이 홈페이지 통해서 요 서비스 신청하면 이 기술 공급 기업이 이 기업에다가 우리가 납품할게.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다 납품할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서비스 수락하게 되면 이제
요 기업과 이제 우리 소상공인하고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체결한 것들을 알아서 여기 이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제출한 거를 바탕으로 이제 협약을 맺을 거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이 이 그 기술 공급 기업한테 이 자부담금 요거 납부하고 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해주면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공단에다가 서류 전달하고 이제 협약을 승인받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민간부담금, 이 자부담금을 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기술 공급 기업이 여기 와서 설치해 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이 기술 공급 기업, 걔네들이 알아서 신청하고 돈을 받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소상공인 분들이 해야 될 거, 서비스 신청하는 거, 그 다음에 계약 체결하는 거, 그리고 민간부담금 납부하는 거, 그리고 이제 와서 설치하고 나면 그 설치했던 것들 잘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현장 점검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정말 많이 하는 질문들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모든 상점이 신청 가능한 건 아닌데 대부분 업종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무인 점포도 신청 가능하고 학원, 그다음에 식당 다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기업들은 신청 가능한 업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예,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뭐 좀 작은 중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주도적으로 우리 가맹점들하고 같이 신청해 가지고 예, 우리가 똑같이 이 모든 이 프랜차이즈에서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게 이런 기술을 같이 도입하는 경우가 작년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대부분 지원 못 받던 데요가 아니라 이 사업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도 프랜차이즈 지형점인데 중소기업 확인, 요 소상공인 확인서만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면 다 가능하다는 거죠. 지원해주는 기술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술 공급 기업에서 기술이 없는 거. 나는 이제 다른 업체에서 좀 쓰고 싶은 뭐 기술이 있는데 그거 해도 되냐? 절대 안 됩니다. 여기는 등록되어 있는 기업 거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업이 없으면 그 기술을 보고 선택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점포당 도입해야 되는 스마트 기술의 수, 요거 제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오더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테이블만 설치할 게 아니라 우리가 10개 테이블 있으면 10개 테이블에다가 다 테이블 오더 설치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설치 신청을 여러 개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형에 요 선정됐다고 하면 요거 협동 로봇이나 베리어 프리 기술 무조건 도입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유용한 기술들에 대해서 신청해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체 요런 부담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언급했었으니까 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부담 납부 안 하시는 분들 있어요. 자부담 납부 안 하면 일단 바로 계약 취소된다. 계약 취소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부담을 내가 바로 내기 어렵다라고 하면 이 제휴카드 결제해서 그냥 무이자로 계속 조금씩 갚아 나가는 그런 형태로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부담금 입금하고 이체 확인증 꼭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 송금인 그다음에 금액 언제 보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에서 이체해서 납부해 주셔야 정상 처리됩니다.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통장 입금이나 뭐 이런 송금 시스템 요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체 확인증이 나와야 되는 형태가 돼야 된다. 계좌 이체 다 가능하지만 뭐 페이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기술 도입 후 2년 동안 무조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점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기술 도입하는데 이 매장 내 공사가 필요한 거 요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전선을 매립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특히 테이블 오더, 그다음에 키오스크 이런 거 설치할 때 환경에 따라서 이 전기공사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기공사 진행하는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이 공급 기업에서 요청할 거니까 그런 부분들 사전에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이 금액을 별도로 진행해 주시면 된다. 이게 납부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따로 증빙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그쪽 기관, 기업하고 별도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사이니지나 키오스크, 요거 영상이나 업데이트 하는 부분들, 요거 지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진행했던 내용들에서 추가적으로 또 그 해주는 부분은 이제 그쪽에서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뭐 폐업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당근이나 중고 거래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상점에 양도양수 하는 부분들 사전에 협의가 되면 그 전담 기간에 꼭 물어봐 주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여기 공고문 보면 여기 기술 공급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면 기술 현황 요 부분 있죠. 이 기업 현황에 들어가시면 기업에서 등록되어 있는 기술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기업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니까 기술 현황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24년도 일반 기술을 할 것 같으면 일반 기술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나 내가 할 부분들이 테이블 오더를 이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요거 클릭해 주시면 업체가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밑에 내려보시면 여기 이제 제휴카드가 가능한 항목들은 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제휴카드가 사용이 안 된다고 하면 이런 내용들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일반 기술인지 키오스크인지 테이블로든지 이런 내용들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선 보급 기술 순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페이지별로 다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요런 항목들로 보다가 테이블 오더 결제형 뭐 10.1인치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여러 가지인 거지 서비스하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직접 들어가서 보셔야 합니다. 보급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만 보고 42만 원만 저희가 들어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래쪽에 좀 더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서비스 설명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항목으로 되어 있는지 나타나 있고 요거는 이제 결제까지 가능한 방식으로 지원해 준다. 결제가 안 되는 테이블 오더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결제가 가능한 테이블 오더인 것 같고 제품 설명서가 이렇게 자기들이 업로드 해놨어요. 그래서 연락처도 공개되어 있고 그다음에 요 밑에 내려보면 뭐 인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관에서 다 확인하고 정상적인 기업만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 여기 제조국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렇게 이제 쭉쭉 내려보시면 여기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테이블로 더 결제형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고 거치대 배송비, 그다음에 설치 및 인건비 요런 비용들 다 포함해서 요 금액으로 우리가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 개 설치할 때 요 정도 금액이네. 그러면 두 개 설치하면 요거에 곱하기 2 하면 되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 보수 무상 기간은 2년 동안 무상 또 기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유지하라고 정부에서 얘기했잖아요. 무상으로 AS를 해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상 AS가 뒤에 붙게 되고 뭐 업데이트나 아니면 이제 뭐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업체에서 유상으로 진행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내용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지 요 예상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장단점,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서비스 쭉 나와 있죠. 이런 부분들, 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업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베리어 프리 같은 경우에는 요런 해당할 때는 요런 내용들 다 작성해서 업로드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보급했던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실적이 많은 기업들은 아무래도 뭐 데이터가 있으니까 좀 더 나을 거고, 실적이 없는 업체라고 해서 그러면 안 좋은 기업이냐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요 기관에서 이 업체들, 이 공급 기업들을 먼저 선정할 때 괜찮은 업체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고 정상적인 업체, 그 다음에 품질에 문제가 없는 업체만 다 받았기 때문에 기업에 상관없이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이제 뭐 보급을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보통 30일 이내 이렇게 대응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민간부담금 납부하고 이 업체가 바쁘지 않으면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다 처리해 주긴 합니다만, 요거는 각 기업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렇게 이제 미리 볼 수 있는 화면들,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밑에 결제할 수 있는 부분들 다 나와 있죠. 이런 부분들 참고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어디에 이제 보급됐는지 이런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사업 계획 썼을 때 왜 이거를 도입하려고 하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이런 인력 감축,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 이걸 세이브하기 위해서 좀 필요하다라는 형태로 많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술 보급 사례에 고객이 직접 이제 주문과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인력이 감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여기서 또 일반 기술에 예를 들면 이제 어, 여기 키오스크 이거에 대해서 한번 또 볼게요. 키오스크 보면 여기도 뭐 여러 개의 업체들의 제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요런 또 첫 번째 거 한번 보죠. 이렇게 이제 일체형 키오스크 부분들이 있고, 요 밑에 보면 뭔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금액이 얼마냐? 154만 원으로 제공되는데 항목들이 나와 있죠. 주방에 여기서 이제 이 주문하게 되면 주방에 프린터가 나오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바코드 스캐너 달려 있고, 뭐 우리가 이제 출장비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밑에 보면 자세한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 또 참고해 주면 되고, 여기는 홍보 영상까지 이렇게 올려놨네요. 이게 사용하는 업체마다 어떤 식으로 제공해 주는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이런 내용들은 뭐 인증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중요한 부분들 또 쭉 내려보시면, 네, 필수 필수되어 있는 부분이 요 금액입니다. 요 금액만큼은 이제 키오스크 요거에 대해서 금액이 어떻게 되고, 소프트웨어까지 금액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카드 결제 단말기도 이렇게 다 되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문 확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제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 그래서 금액이 이거다. 하지만 혹시나 우리가 주방에 프린터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여기 주문받았던 것들을 이렇게 보내주겠다라고 하면 추가 비용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추가 비용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바코드 스캐너도 이렇게 이런 비용들, 통합 단말기, 애플페이도 가능한 단말기도 설치하면 이런 금액이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할인해 주는 조건들이 업체마다 이렇게 뭐 몇 대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할인해 준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할인되는 조건이 있는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유지보수 무조건 2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상기간은 네, 1년 이 AWS 월 사용료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메뉴 수정하는데 뭐 이런 비용들 이런 것들 나와 있죠. 근데 뭐 월 사용료는 없지만 이제 부품 교체나 현장 출동하게 되면 실비 발생한다. 그래서 무상기간 이후에도 사용료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여기도 설명해 줬는데 키오스크하고 이렇게 이제 결제 시스템까지 통합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주문한 내역들 바로 매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우리 매장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그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이런 내용들을 급하게 우리가 뭐 이거 신청해야 되니까 이거 클릭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우리가 쇼핑하듯이 한 번씩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업체께 우리한테 유리한지 이런 내용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은 다 만들어서 업로드 해놨겠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해놓은 내용들 보고 진행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납품했던 날짜와 그 다음에 어디에 납품했는지 그 다음에 납품했던 수량 이런 것들 쭉 봐주시면 요런 데로 납품해서 쓰고 있구나 라는 것들 볼 수 있다는 거죠. 추진해주는 일정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밑에 보면 이제 이런 키오스크 이런 형태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제 이 고객이 뭐 셀프 키오스크 이용해서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뭐 관광지에 있는데 관광지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이게 외국어 응대가 가능한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런 키오스크 시스템을 이용해서 응대를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든 신청할 때 또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설치되어 있던 사례들 이렇게 네, 사진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리어 프리 기술 요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키오스크하고 기타가 있죠. 이건 둘 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뭐 테이블 오더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보드와 패드 그 다음에 테이블 오더가 좀 많은 편인 것 같긴 합니다. 네, 키오스크 보통 이제 키오스크 기술이 조금 많이 등록되어 있으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 베리어 프리 기술 일단 요런 키오스크 한번 볼게요. 요것도 어느 지역에 설치하고 금액이 얼마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장애인을 위한 베리어 프리 설계 그러니까 조금 낮은 위치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요것도 이제 영상으로 설명이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한 연락처 또 이런 내용들 그냥 쭉 참고해 주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국산 제조했던 내용들이 있네요. 네, 요 일시불 가격에 대해서는 요런 내용들로 이제 710만 원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도서상관 지역에 이제 요런 비용들 그다음에 무선 네트워크 공유기 요 금액 주방용 프린터 요런 금액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런 옵션까지 넣으면 이 금액으로 네,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지 보수 비용은 이제 요거 소프트웨어 메뉴 업데이트는 요런 22,000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유지 보수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생길 때 가서 실비 처리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내용들 잘 살펴보시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청하려고 한다. 여기 보면 이제 도입 효과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 차별 금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키오스크 의무 설치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업 정보를 집계하고 분석하고 가공해서 마케팅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업체 거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계획서 또는 이제 신청서 쓰라고 할 때 고민을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 고민하지 말고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입하려고 합니다. 라고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복사해서 조금 말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 편의성 증대 효과 요 내용은 우리가 신청 썼을 때 이제 고객들이 이제 주문하는 거에 대해서 매장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주문도 받아야 되는데 주문 받는 그 시간에 이 대기 시간이 생기죠. 그다음에 매장에 보고 있을 때 또 대기 시간 생길 겁니다. 그때 고객이 불편하니까 우리는 이 고객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내용들 그냥 쭉 살펴봐 주시면 되고 실제 도입했던 사례들 이건 제품 사진들이겠네요. 제품 사진들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해당 기술 보급 실적이 없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급 실적이 없는 제품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 스마트 상점에 등록된 업체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 우리가 쇼핑하듯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런 형태로 봐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필요한 부분들 구매해서 쓰시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 금액들 다 나와 있죠. 네, 이거 참고해 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소상공인 모집 공고에 보면 홈페이지 신청 매뉴얼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분들이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낸 건데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스마트 상점 도입하기 위해서 회원 가입하고 그다음에 이런 절차들 다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모집 공고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업 공고 그다음에 개별 소상공인 여기 클릭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요 모집 공고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요 사업 신청 클릭해 주시고 신청했던 이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 먼저 조회합니다. 그러니까 회원가입 이력이 있는지 조회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신청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먼저 체크해서 신청 요건에 해당되면 진행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이미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신청이 불가능하니까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는 그냥 간단하게 설문입니다. 내가 지금 사업장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체납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소상공인 요거 확인해 달라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활용 동의 화면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개인정보 동의 클릭 해주시고 다음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그 공공 마이데이터 요 정보 동의 관련해서 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 개인 정보, 대표자 기본 정보에 대해서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신청하시는 그 구분 일반형으로 신청하는지 비대형으로 신청하는지 그 내용들 작성해 주셔가지고 쭉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장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어주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업종 선택에 있어서 일반 음식점인지 아니면 이제 제조업인지 도소매인지 그런 것도 해주시면 되고,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그 사업하고 난 다음에 졸업하고 나면 요 스마트 상점 지원 사업을 신청해서 지원 받으셔야 됩니다.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사람한테는 예, 조금 더 우선권을 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하고 그다음에 예비 창업 패키지처럼 이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지원받은 다음에 희망 리턴 패키지나 그다음에 스마트 상점을 신청해서 혜택을 보는 형태로 이 소상공인 지원 사업 테크트리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사업 하신 분들은 꼭 첨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예시 화면들 좀 확대해서 보여주죠. 일반형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일반형에 클릭해 주시면 되고 우리 사업자 등록증 상에 그 간판에 있는 이름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 상에 있는 이름 요거 해주시면 되고 사업자 등록번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산지, 뭐 법인의 산지 요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치, 네, 주소, 사업자 등록증상에 있는 주소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업태 종목 작성해 주시면 되고, 연락처, 그 다음에 매출액,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스마트 기술 활용해서 하고 있는지, 뭐 없으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매장 사진, 간판 포함해가지고 매장 사진과 안에 내장 내부 사진을 사진 촬영해서 이렇게 업로드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어떤 기술을 도입할 건지 그때 뭐 이제 장바구니 담듯이 여러 개 봤죠. 그러면 이제 일반 기술 추가나 이제 베리어 프리 기술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이제 장바구니에 담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거 할지 보는 게 아니라 미리 어떤 기술 도입할 건지 체크해 두셨다가 하셔야 좀 편합니다. 여기서 이제 일반 기술로 하신 분들은 일반 기술 추가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어떤 기술을 이제 도입할 건지 나오고 여기에 제품 선택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신청해 가지고 체크하시면 이렇게 옵션이나 이런 내용들 다 이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들 다 입력하고 저장하시면 이렇게 한 줄 추가가 되죠. 그래서 내가 담고 싶은 만큼 담은 다음에 물론 이제 지원해주는 금액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 이런 형태로 다 한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부 항목들 다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기시면 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체크하기 위한 용도니까 이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부담 우리가 이제 제휴카드로 납부할 건지 아니면 그냥 일시 납할 건지 그거에 따라서 체크하는 부분이 다를 겁니다. 사업 신청서 요거 딱 세 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먼저 업체 우리 업체가 뭐 하는 건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업종이나 면적 그 다음에 이 스마트 도입 기술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그걸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백반집 한다. 백반집 하고 있다. 어디에서. 근데 이제 뭘,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곳이냐. 그냥 백반집인데 김치찌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냥 쭉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500자 이내로 작성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막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청년층이 이런 지원 사업 신청할 때 되게 유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글 쓰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 상점, 이 소상공인 분들이 신청하는 사업은 사실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만큼 그냥 쭉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이제 컴퓨터 작업이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가족분들한테 이렇게 좀 작성하는 거 옆에서 좀 도와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하는 동기, 왜 이거를 써야 되는지, 뭐, 그 다음에 활용 계획, 어디에 어떻게 놓고 어떻게 활용할 거다. 라는 내용들,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 있는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뭐 요약해서 적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서 내가 저 사람한테 우리 일에서 필요하니까 이것 좀 지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들 그냥 말하듯이 써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이렇게 이제 접수 완료됐다는 내용들 확인 가능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방법들 이렇게 한번 다 쭉 나와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번 물어봐 주시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 변수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매뉴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보려면 어디 들어가는지 이렇게 마이 페이지 들어가서 볼 수 있다는 점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 이런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도 다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원금 적용 예시인데요. 이런 이제 3D 프린터를 도입할 때 이제 이렇게
공급가액의 몇 퍼센트이고 국비가 얼마 지원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실제 국비 지원을 어떻게 받았다라는 내용들 이런 형태로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참고해 주셔가지고 아 내가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겠다라는 것들 요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스마트 상점 이 기술 보급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는데 신청하는 부분들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예, 소상공인분들한테는 신청서 작성하는 방식이 어렵거나 정말 이제 힘들게 접수,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높아서 신청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안 생기도록 하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 지원 사업은 꼭 신청하셔서 우리가 혜택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내가 이제 추가적으로 도입할 계획이 없는데 이거 꼭 받아야 되냐?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안 받아도 됩니다. 혹시나 1년 뒤에 폐업할 건데 라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 지원 사업을 굳이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속 사업 영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지원이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편의성이 도입이 되면 우리가 이제 일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관련해서 문의사항들 있으면 요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나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예,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리서치 헬퍼 박 대표였습니다.